여러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바다 위에서 아찔한 순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완벽한 세트 파도를 잡았다고 생각한 딱 그 순간 말이죠. 네, 시원하게 테이크오프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미세하게 무게중심이 어긋납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순식간에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 차가운 물속으로 고꾸라지게 되죠. 맞아요, 위아래가 어딘지 수면이 어딘지도 모른 채 거대한 세탁기 속에 들어간 것처럼 몸이 막 뒹굴게 됩니다. 숨은 턱턱 막혀오고 본능적으로 발버둥치고 싶은 공포가 밀려오는 이 와이프아웃의 순간입니다. 자, 이 상황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집중탐구에서 깊이 해부해 볼 자료는 서핑 안전, 넘어진 후 대처법이라는 가이드입니다.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에게 필수적인 내용이죠. 보통 소팅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컵백이나 에어리얼 같은 화려한 기술에 관심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네요. 네, 진짜 실력과 생존을 가르는 것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살아서 라인업으로 돌아오느냐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미션은 단순히 서핑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실패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인가요? 정확합니다. 실패, 즉 넘어짐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는 방법을 완전히 해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다에서든 일상에서든 정보에 압도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하는 거죠. 왜 여러분이 이 내용에 주목해야 할까요? 서핑을 하든 하지 않든 패닉을 통제하고 물리적 환경에 대비하는 이 원리들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처하는 엄청난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안전은 물에 닿기도 전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도 해변에 도착하면 마음이 급해서 그 대충 몸 몇 번 풀고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편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해변에서의 스트레칭과 심호흡이 단순히 근육을 푸는 가벼운 워밍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생리학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수중에서 신체가 더 빠르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세팅하는 아주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야 돌발 상황에서 뇌를 거치지 않고도 반사적으로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차가운 물과 강한 파도를 맞으면 몸이 아예 굳어버리니까요. 거기에 환경을 미리 스캔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맞습니다. 파도의 크기나 수심 파악은 기본이고요. 특히 파도 간격, 즉 피리어르를 체크하는 것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파도 간격이요? 예를 들어 파도 간격이 6초라고 하면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와중에도 쉴 틈 없이 정확히 6초 뒤에 다음 파도가 온다는 걸 미리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경의 변수를 내 머릿속에 미리 입력해두면 패닉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통계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서핑 사고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거대한 파도 그 자체에 짓눌려서 다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전 파도 자체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 더블 오버헤드 사이즈 파도 떨어질 때 위압감은 진짜 장난이 아니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통계를 보면 본인 보도에 맞거나 다른 서퍼와 부딪히는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자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해야 할 내 장비와 행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진짜 재난이 시작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서프보드 통제력 부족, 그리고 무리하게 남의 라인에 끼어드는 드로빙 같은 룰 위반이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피하고 싶지만 무조건 겪게 되는 그 순간으로 넘어가 보죠. 팝업 중에 균형을 잃거나 가파른 파도에서 물러날 때 낙하 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 절대 당황하지 마라. 아주 뻔한 말 같지만 그 찰나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생각해보면 직관을 완전히 거스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황하면 산소와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된다면서요? 네, 생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물속으로 추락하면 교감신경계가 폭발하면서 생존 본능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려 합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고 버텨야 하는데 산소 탱크의 밸브를 열어버리는 셈이죠. 숨 막히는 물속에서 오히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심박수를 낮춰야 한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였어요. 본능은 발버둥 치라고 소리치지만 이성은 입을 다물고 코로 공기를 조금씩 내뱉으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스스로 안정을 찾는 완전한 멘탈 게임이죠. 네. 그리고 이때
이성적 통제의 첫 번째 액션이 바로 팔로 머리를 감싸는 거라고요. 수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인 뇌 손상을 막기 위한 가장 빠르고 원초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구체적인 와이프아웃 상황들을 보면 머리를 감싸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확 와닿습니다. 첫 번째 특수 상황, 바로 가장 흔하고 위험한 노즈다이브잖아요. 보드 앞부분이 물속으로 처박히면서 서퍼가 튕겨나갈 때 절대 뻣뻣하게 굳은 채로 수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몸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서 수면과 닿는 면적을 넓혀야 한다는 거죠. 절대 머리부터 뛰어들지 말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물리적 현상은 바로 내 발목에 묶여있는 리슈 코드입니다. 아, 그 우레탄 줄이요. 내가 앞으로 세게 날아갈수록 그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엄청난 탄성으로 보드를 내 뒤통수 쪽으로 확 끌어당기잖아요. 정확합니다. 9피트짜리 무거운 롱보드가 탄성을 받고 날아오는 둔기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보드에 머리를 가격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정말 많으므로 머리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내 장비가 순식간에 나를 노리는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두 번째 특수 상황은 얕은 물에서의 낙하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일화가 아주 실감나더라고요. 네, 원문의 저자가 얕은 물에서 백사이드로 넘어지다 모래 언덕에 부딪혀서 무려 3주 동안이나 서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등 부상을 입은 사례가 나오죠. 진짜 작은 파도라도 얕은 물은 콘크리트 바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이딩 중 균형을 잃을 것 같다면 즉시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반드시 수면과 평행하게 떨어져야 합니다. 불가사리처럼 몸을 넓게 쫙 펴서 바닥과의 충돌 깊이를 최소화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세 번째 상황, 서퍼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큰 파도에 갇혔을 때, 홀드다운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세탁기에 갇힌 것처럼 뒹굴 때 인간이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죠. 본능은 위로 헤엄치르고 발버둥 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료는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요? 거센 물살 속에서는 즉시 싸우려 하지 말고 힘을 빼야 합니다. 수중 난기류 속에서 발버둥 치는 순간 산소 요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차분히 숫자를 세며 난기류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하는군요. 패닉 스위치를 차단하는 훌륭한 심리적 기법입니다. 만약 아까 파악한 파도 간격이 6초라면 다음 파도가 곧바로 온다는 걸 정신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와, 물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와중에 다음 파도가 덮칠 타이밍까지 예측해야 한다니 진짜 고도의 집중력이네요. 그렇게 지옥 같은 몇 초를 견디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보통은 안도하기 쉬운데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딱 1에서 2초, 이 찰나의 순간에 세 가지를 빠르게 스캔해야 합니다. 첫째, 나 자신. 숨은 쉬어지는지 다치진 않았는지. 둘째, 내 보드. 지금 어디 있는지 리시는 잘 묶여 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주변 환경입니다. 누군가 내 쪽으로 미친 속도로 돌진하고 있는지, 다음 파도가 치고 있는지 봐야죠. 많은 사고가 서퍼들이 물 위로 올라와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냥 일어서려다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이 1, 2초 스캔이 끝났다면 지체 없이 보드 통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서프보드는 단순한 판자가 아니라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거대한 부유물이니까요. 맞아요. 여러분의 보드가 통제력을 잃으면 무려 5m 이상 날아가서 다른 서퍼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파도의 힘이 비교적 약할 때는 즉시 보드를 낚아채서 다가오는 파도 쪽으로 돌려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물살이 너무 강해서 보드를 도저히 잡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무리해서 보드와 싸우지 말고 먼저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안전해졌을 때 보드를 땡겨와야 하죠. 그 후엔 뒤를 돌아보고 시야를 가리는 큰 파도를 피해 지체 없이 서핑 마인박, 즉 채널로 빠르게 빠져나가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바다의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하필 이안류에 휩쓸린 상황이죠. 패닉이 와서 무작정 해변 쪽으로 일직선으로 헤엄치려다 체력만 방전되고 떠내려가는 안타까운 상황 말이죠. 절대 해변을 향해 정면으로 헤엄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해변과 평행한 방향으로 패들링해서 그 흐름을 빠져나와야 하죠. 여기서 핵심은 내가 가진 훌륭한 자원, 즉 서프보드를 100% 활용하는 거잖아요. 당황해서 보드를 버리지 말고요. 맞습니다. 서프보드는 가장 훌륭한 생명구조 장치이므로 보드의 부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이 생존을 결정하죠. 자, 이제 채널을 무사히 빠져나왔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보드에 다시 올라탔을 때의 멘탈리스시군요.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서핑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이죠. 보드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다음 세트를 관찰하면서 산산조각 났던 집중력과 멘탈을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이 필수적이네요. 네, 그 과정을 통해 바다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서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장 치밀하고 경이로운 자기보존 시스템을 몸에 익히는 거네요. 전체적인 원칙들을 한번 종합해 주시죠. 큰 그림에서 보면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보호하고 보드를 통제하며 바다의 힘을 존중하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예측 불가능한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치밀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다시 라인업으로 돌아가느냐에 있죠. 그 침착함과 준비성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짓눌려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극한의 물속에서조차 생존 본능인 패닉을 이성적으로 억제하고 오히려 몸을 이완시키는 이 놀라운 훈련이 가능하다면 말이죠. 이 본능 제어 능력을 일상으로 가져와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상에서의 와이프아웃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터지거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멘탈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 허우적거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물속에서 배운 이 의도적인 이완과 호흡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상황을 1, 2초 만에 스캔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통제하는 능력을 삶에 적용하는 것. 정말 훌륭한 확장이네요. 다음번 여러분의 삶에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오늘 나눈 이 생존의 감각들을 꼭 한번 스스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드리는 오늘의 집중탐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